많은 사람들에게 눈물 나게 했던 사전청약 제도가 34개월 만에 폐지된다는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툭하면 입주지연 아파트 사전청약 도입 34개월 만에 폐지됐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예견됐던 거예요. 이게 사전청약이라는 거는 이미 실패한 제도였고 검증까지 끝난 거였던 건데 이게 지난 정권 때 막판에 이제 급하다 보니까 막 너무 이제 몰린 거였죠. 이제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우리가 사전청약을 도입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지난 정권 말에 생겼는데 이제 3년이 채 안 되는 이제 이번에 이제 폐지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폐지가 되느냐? 사전청약이 실익이 없다는 거죠. 이 사전청약 당첨자의 그 한 절반 정도가 본청약이라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청약인 거죠. 청약을 하려고 딱 봤더니 사전청약 당첨자들 중에 한 절반이 안 와. 계약을 안 해. 아니 왜 안 해? 이미 다 떠난 거죠. 뭐 취소한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집을 산 사람들도 있고, 한마디로 기다리다가 지친 당첨자들의 이탈이 너무 많다. 이 본청약이 대부분 지연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99곳을 사전 청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한 곳만 그러니까 1%야. 1%만 본 청약 일정을 지켰고요. 다 늦어졌어요. 다 늦어졌는데 짧으면 뭐 3개월, 길면은 뭐 3년 늦어집니다. 99곳 중에 한 곳만 지켰으면은 나머지가 대부분 그러면 98개가 뭐 한두 달 늦어졌으면 다 하지. 그게 아닙니다. 지금 막 1년, 2년, 뭐 3년 어떤 건 뭐 기약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취소를 안 하고 버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청약이라는 게 뭐냐면 아직 짓지 않은 아파트 있죠. 이 짓지 않은 아파트를 사실상 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허허벌판이야. 근데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계약금을 좀 주세요. 그리고 너네들의 계약서를 가지고 내가 대출 받아가지고 이걸 PF라고 합니다. PF 받아가지고 내가 지을게. 그다음에 니네가 잔금 치르면서 이거 대출을 인수해가 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선분양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건설사들은 돈이 별로 없어도 지을 수가 있고요. 청약하는 분들은 미리 내가 공동구매 개념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시세 상승을 또 이제 노려볼 수도 있는 거죠.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시세 상승을. 근데 사전 청약은 뭡니까? 청약에 또 한 단계 앞이니까 짓지 않은 아파트 입주 권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이게 가장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이게 본청약이라는 거 원래 하는 청약이죠. 이게 놀이기구에 줄 서는 거예요. 놀이기구에 줄 서가지고 내 차례 되면 이제 타는 거죠. 한두 시간 기다려서 타잖아요. 근데 그러면 사전 청약은 뭐냐? 아직 개장 전이야. 아직 에버랜드 그 입구야. 아직 푸바오는 보이지도 않아. 근데 그 밖에서 줄 서 있는 거죠. 이게 일부러 이제 개장할 때 빨리 들어가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9시에 개장이면 한 7시에 가가지고 일부러 줄 서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전 청약은 에버랜드 밖에서 줄 서 있는 거고 본 청약은 놀이기구에 줄 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빨리 쓰면 당연히 이 본 청약도 빨리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 맞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몇 시에 입구 개장할지 몰라. 그게 문제인 거죠. 자, 우선 줄을 서세요. 그럼 오늘 9시에 문 여나요? 그건 몰라. 혹시 그러면은 오늘 한 오후 1시엔 열겠죠? 알 수 없음. 그러면 혹시 오늘 밤에 그 불꽃놀이는 볼 수 있나요? 그것도 모르지. 내일은 알 수 없다. 이런 게 지금 사전 청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줄은 서는데 대기를 언제까지 할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줄을 섰다가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이 절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게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A2 블록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번 달에 원래 본청약 예정이었어요. 근데 본청약 2주 전, 그러니까 이번 달 초죠. 그러니까 5월 초에 갑자기 통보를 한 거야. 이 사전 청약 당첨자들한테. 야, 드디어 우리도 이제 본청약 하는구나. 자, 입구에 줄 섰는데 이제 입장하고 이제 놀이기구 줄 설 수 있구나라고 했는데 갑자기 2주 뒤면 입장해요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2주 전에 갑자기 통보했어. 자, 27년으로 연기합니다. 자, 저희가 지금 한 2년 정도 줄 섰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한 3년만 더 줄 서 주시면 안 될까? 라고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것도 2주 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부터 사전 청약 같은 거 얘기할 때 이 사전 청약이라는 거는 보험이다. 이건 그냥 단순 보험이고 이거 믿고 있으면 안 되고 다른 것도 좀 알아보시고 다른 거 청약도 좀 넣으시라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 하남 가밀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하남 가밀지구가 되게 유명해요. 뭐로 유명하냐면은 이 2010년에 사전 청약을 했는데 2021년에 입주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11년이 걸렸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사전 청약 관련된 영상을 올렸는데 이 실제 해당하시는 분이 뭐 댓글도 달아주셨습니다. 제가 11년 만에 드디어 입주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게 사전 청약이 예전에도 문제 많아가지고 폐지됐다고 했었잖아요. 그만큼 이미 문제는 입증이 된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이 2010년에 사전 청약 넣을 때
당연히 한 3, 4년 뒤면 입주하겠지라고 생각하셨던 분이었겠죠. 그분이 한 8, 9년을 더 기다려가지고 겨우 입주를 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떤 시절이었죠? 이때 그 대출 규제가 막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11년을 기다린 하남 아파트에 입주하려는데 집단 대출 막아버려.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집단 대출이 갑자기 막혔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내가 11년을 기다려가지고 이제 계약금은 냈고 중도금하고 이제 잔금 치러야 될까지 집단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막판에는 이제 대출까지 막히니까 이제 한 번 더 마음고생을 했던 지역인데 이게 그래도 나은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전 청약이 그나마 나은 이유가 이때는 이랬다고 합니다. 이때는 그 MB 정부 때 사전 청약을 했는데 사전 청약 때 분양가가 픽스였대요. 고정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년이 지났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전 청약할 때는 뭐 3억이었던 게 쭉 올라간 거야. 분양가가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청약하던 분들은 4억 8천에 받고 사전 청약한 분들은 이제 3억에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기다리긴 했지만 그나마 뭐 이득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뭐냐? 이번은 과거에 그 MB 정권 때 그때도 엄청 시끄러웠겠죠? 누구는 3억에 사고 누구는 4억에 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여러분들 지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사전 청약 그 브로셔나 이런 거 보면은 분양가나 이 뭐 조감도나 이런 것들은 최종 그 본청약 때 바뀔 수 있다라는 게 아주 작게 적혀 있었어. 그래서 본청약 때 분양가가 최종 확정되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양가가 계속 흔들리는 거야. 거기다가 본청약을 언제 하냐고라고 물어보면 알 수가 없음. 근데 이게 지금 물가 상승 이 고물가 시기를 만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게 1년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힘들지만 1년이 지날 때마다 분양가가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시공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 3년 전 대비 한 30~4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1년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잠깐만 1년 지나면 분양가가 더 올라가는데 그럼 나는 사전 청약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분양가는 변동될 수 있음인데 한 해 한 해 지나갈 때마다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라면은 나 이거 기다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지금 현 정부도 사전 청약을 계속 받았습니다. 근데 이걸 받다가 왜 그러면 이번에 없앴느냐? 제가 봤을 땐 이거 같은 거예요. 이거 이렇게 받다가 나중에 더 크게 터진다. 이제 지금 공사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본청약이 계속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빨리 이거 끊지 않으면 앞으로 사전 청약할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물량까지 다 사전 청약한 다음에 나중에 터트리면은 욕 많이 먹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지금 끝낸 것 같은데 이게 나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미 사전 청약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99개 단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중에 13개 정도는 이미 했고 86개 단지에 46,000 가구가 지금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 청약을 받고 본 청약에 아직 가지 않은 사람들이 세대주만 46,000명 거의 5만 명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들이 물론 뭐 취소한 분들 뭐 이제 포기하는 분들도 많았겠지만 한 절반 정도 이상은 지금 기다리고 있었겠죠. 근데 이게 지금 본 청약이 계속 뒤로 밀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되게 답답해 하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3기 신도시에 이게 많습니다. 근데 이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의 공사비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30% 올랐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 청약을 하더라도 분양가가 높아져가지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 같아요. 기존에 보면은 한 2,100에 하려고 했던 게 2,800 정도까지로 올라갑니다. 한 30%가 올라버렸죠. 그럼 한 4억에 분양하는 게 지금 한 5억 2천까지 가는 거예요. 5억 2천 나 못 내는데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뭐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드디어 첫 삽 떴다라고 하면서 26년 12월에 입주한다라는 기사가 뜨긴 했는데 이게 보세요. 2024년 상반기에 지금 착공을 했고요. 고양, 창릉, 왕숙, 교산 이런 데는 2024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착공을 하고 입주까지 한 3년은 봐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게 전체가 아니에요. 인천, 계양, 고양, 창릉 이런 데가 지금 한 10만 채가 동시에 지어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도 뭐 선도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선도단지들 뭐 몇백 세대, 뭐 700세대, 뭐 1000세대 이런 것들이 이제 착공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 꽉 차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대부분 신도시가 들어차는데 한 10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시간이 걸리면서 전체 물량이 천천히 찬다고 생각하면은 사전 청약 되신 분들 입장에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입주 시기라도 그럼 명확하게 내가 답이라도 나오면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분양가라도 뭐 확정이라면은 뭐 오래 기다리겠다. 어차피 싸게 샀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이것도 아니란 말이지.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야. 그럼 내가 이거 뭐 믿고 가라는 거냐? 라고 물어보면 사실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그냥 아예 원점에서 놓고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미 공사비는 올랐고 입주 시기는 조금 뒤로 밀린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다시 이거를 청약을 넣는다고 하면은 과연 할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그래 아쉽지만 뭐 접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 나는 지금도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가지고 가는 거죠. 다만 이게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 과거 사례로는 최장 11년도 기다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는 사전 청약 제도는 뭐 안 좋은 제도라고 보고 그리고 처음에 생길 때도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으로서 지금이라도 그냥 없애는 게 그나마 좀 부작용을 덜 만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듭니다. 어찌됐든 이 사전 청약은 이제 희망 고문 같은 건데 이 희망 고문 없애고 2단계 필요 없거든요. 그냥 본 청약 시작하면 그때 다 같이 넣는 게 낫지 않나. 어찌됐든 지금까지 기다리신 분들은 좀 많이 심란하실 것 같다는 좀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합니다.